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동산 가격 오를까요? 내릴까요? 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좀 오를까요? 아니면 내릴까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내용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은 떨어진 적은 없어요. 계속 오르죠. 근데 그 오른다는 기준이 뭘까요? 돈이잖아요, 돈. 돈의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되는 게 오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과연 오른 걸까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지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건은 그 자리에 있는 거고요. 돈의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죠. 그 말은 돈을 많이 발행을 하고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 즉 돈을 더 많이 줘야 같은 물건도 그 전보다는 돈을 많이 줘야 물건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부동산 가격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꼭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재테크를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노동 수입만으로는 부를 창출할 수가 없어요. 노동 수입을 한다는 거는 생계 유지밖에 안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어떤 우리가 뭐 즐기고자 하는 것, 사고 싶은 것, 이런 거를 더 영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재테크를 꼭 해야 되는데, 그 재테크 중에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도 이게 주택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이잖아요. 큰 이익은 없지만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을 정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해주는 게 부동산인데, 그 중에서 주택인데, 그 부분을 좀 사람들이 많이 관가하고 이렇게 좀 쳐다보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에서 양과 질을 다 줄여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더 빨리 오고 있죠. 양과 질을 줄인다는 게 뭘까요? 둘 중에 하나만 줄여도 괜찮은 거지만, 즉 양을 줄이거나 질을 줄이거나 그러면은 그것도 괜찮은 거지만, 양과 질을 동시에 줄인다면 그거는 더 좋은 거죠. 하지만 그거는 좀 많이 힘들 거예요. 내가 2개 먹던 걸 하나만 먹어야 된다, 그것도 많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2가지를 다 한다,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겠죠. 하지만 그거를 좀 견뎌내서 자본금을 좀 많이 확보해서, 즉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해서 불로소득을 만들어 놔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인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고 상가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아파트 1채가 이번에 9월에 만기가 되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소장 관리해주는 부동산 선생님한테 만기가 도래하는데 보증금을 좀 인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2년 전에 받은 보증금보다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가 현재 시장의 시세로 좀 상향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무리는 되지 않으나 세입자분한테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입자분한테 통보를 했죠. 집주인이 한 1,000만 원 정도 인상을 얘기하는데 괜찮겠냐? 근데 세입자분이 아직 그 집에 더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인상분에 대한 거는 가족들과 상의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선생님 말씀은 긍정적으로 아마 인상해 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주변에 그 아파트 주변에 시세가 대부분 다 그 정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간다고 해도 그 돈을 주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재테크용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2년 동안 제가 거기에 뭔가를 한 게 없어요.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거 외에는 뭔가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관리도 부동산 소장님이 해주시고 계시고, 가끔 뭔가 고칠 일 있으면 고칠 비용이 좀 들어가겠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재산세 내고 뭐 이런 거 외에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시세가 1,000만 원 정도 2년 전에 비해서 올랐다는 얘기는 1년에 500만 원씩 500만 원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즉 그걸 월로 따지면 한 달에 한 40여만 원 정도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집의 가치가 올랐고 반대로 화폐 가치가 떨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한 달에 40만 원씩 제가 불로소득이 생긴 거예요. 그 돈 자본금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 자본금을 가지고 원금을 상환을 하게 되면
그 이자가 9.9%인데 그 9.9%가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여만 원 정도가 매달 나가는 게 줄더라고요. 원리금이 줄더라고요. 그러면 제 소득이 20여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소득이 늘어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기는 거죠. 20여만 원 정도가 더 생기는 거니까 더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재테크를 꼭 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꼭 전세를 살지 말라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크진 않아요. 돈이 크진 않지만 그 작은 돈들이 계속 끊임없이 조금씩 모이다 보면 결국에는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재테크, 특히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주택이잖아요. 주택에 대한 재테크를 꼭 하셔서 꼭 부를 창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꼭 큰 부를 창출하지는 않아요. 이 부동산 재테크 중에 주택이 가장 안전하긴 하지만 수익이 가장 적어요. 그래서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어요. 현재 내가 먹고 쓰고 하는 걸 누리는 거에 대해서 유지하고 조금 더 갭이 생기는 거 가지고 모으고 모아서 다른 재테크에 또 투자할 수 있고 또는 부동산 투자할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력은 생겨요. 하지만 속도는 굉장히 느릴 수 있지만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부동산 재테크 중에 주택을 먼저 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이런 방법들을 좀 많이 몸으로 체득한 다음에 좀 마음이 편해졌을 때, 자본금도 좀 생기고 편해졌을 때 다른 상가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거에 좀 눈을 돌리는 그런 현명한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